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빅파마인 미국의 리제레론의 FDA 케이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CRL 리서브션 관련되는 최근의 기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이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드리고요.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상승한 53,200원에 종교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제레론은 2023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탑 22제 글로벌 빅파마의 순위가 리제레론 같은 경우에는 1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회사고요. 실제로 이제 미증시에서 보시게 되면 리제레론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코로나 전에 271달러, 300달러 이하에서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1200달러까지 거의 한 4배 이상을 장기적으로 상승하다가 작년도 여기도 이제 CRL을 여러 군데 조금 막고 리서브미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젠가의 뭐 소송에서도 조금 좀 안 되면서 주가가 1200달러 갔던 부분들이 반토막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도 좀 터졌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따져도 한 70조니까 한참 나갈 때는 뭐 140조, 150조 정도 나갔던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 쪽에서도 88년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굉장히 연구 중심의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항체 의약품 관련해서 가장 이제 여기 회사에서 이제 매출이 큰 것은 아얄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뭐 두센피트라든지 그 다음에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도 있습니다. 리부타요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중기적으로도 많이 좀 빠져 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CRL 리서브미션 관련해서 재신청 내용들이 좀 있어서 비교로 이제 빅파마도 그러니까 CRL과 리서브미션과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들. 그래서 항서제약과 HLB만 이제 겪는 부분이 아니라 대단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빅파마에서도 이런 어떤 과정들이 쉽지 않음을 한번 외신 이제 보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나왔던 부분을 보면 리제레론이 제조 역량 확대로 FDA의 자절, 그러니까 CRL을 여러 번 지금 최근에 맞고 아얄리아가 이제 그 매출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후속타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DA 이런 어떤 좌절을 극복할 준비를 완료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플로리다에서 46회 골드만삭스에서 개최하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리제레론의 임원진이 FDA로부터 잇따라 이제 CRL을 여러 번 이제 지금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도 이제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CRL로 회사의 어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포괄을 받아서 신규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후속타가 지금 부진한 부분이죠.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FDA가 2023년 작년도입니다. 림프종은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다발성 골수종 여기에 사용되는 오드로넥스타맘, 뭐뭐마님이니까 이제 주사제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림보셀 타맘, 여기에 이제 CRL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CRL을 맞았는데 하나 이제 그 오드로넥스타맘 같은 경우에는 학정 임상 시험의 등록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뒤에 이제 림보셀 타막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완제 시설. 이거는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감릴리주맙이 이제 옵저베이션에서 멸균 뭐 충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유의 옵저베이션에서 이 내용으로 그 CRL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FDA가 특정 시력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회사의 주사제인 아얄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제레론의 메인 이제 약물이거든요. 거의 한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연장된 투여 간격을 추구하려는
리제료렌의 제한이 여기에서도 또 CRL, 그러니까 뭐 작년 올해 CRL을 3번 정도 지금 맞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얄리아 이제 고용량 관련해서 이제 사전 충전은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승인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미 아얄리아는 메인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CRL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리서브션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이전에 승인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뭐 클래스 2 형태로 이제 뭐 6개월 정도 이내인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FDA는 제출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그러니까 FDA는 뭐냐면 클래스 1이든 2든 뭐 2개월을 빡빡 채워가지고 뭐 한다, 6개월을 빡빡 채우고 하기보다는 빠르면 언제든지 그전에도 뭐 한다, 이렇게 지금 FDA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제레논의 CFO인 크리스토퍼 페니모는 회사가 지금 작년 올해 지금 3번의 지금 CRL 차지를 내서 굉장히 이제 FDA 쪽에 이제 불만을 지금 표명했지만 이 또한 뭐 순조로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제조 역량 관련되는 부분은 그 리제레논 같은 경우는 CRL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CMO라든지 이런 외자 그 3자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항서제와 같이 이런 어떤 상황도 아니고 뭐 CMO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지금 이번에 CRL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뉴욕주 북부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충진하고 이제 이런 시설 관련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감내주막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시설 관련되는 부분 투자도 지금 뭐 진행 예정에 있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완공,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CMO에 맡겨서 문제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리제르논 같은 경우에도 자체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을 완공 단계에 있고 올해 말에는 해당 시설에서 상업적 물량을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럼 요 시설도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리제르론에 앞서 이제 그 오드로 넥스타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이 오드로 넥스타맘 관련되는 VLA를 재제출을 했다.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CRL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재제출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넣고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1이면 2달이잖아요. 클래스 2면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퍼드파 심사 일정이 2월 2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1은 아님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리제론 같은 경우에도 CRL을 맞고 클래스 2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주 발생한다.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에 9월 달에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처음 이제 그 BLA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도 3월 달이 그 포드파 일정으로 심사가 이제 진행된 거죠. 프라이어티 리뷰 같은 게 6개월 안에 끝나는 거니까. 근데 3월 달에 해당 약물을 평가하는 학정 임상 시험 등록 현황과 관련해서 이 적응증별로 CRL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3월 달에 맞았는데 뭐 최근에 내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리서브미션을 넣어가지고 억셉턴스 레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빅파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리제레논 같은 경우에는 후속 약물이 굉장히 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CRL에는 오드로 넥스트맘의 효능, 안전성, 그 다음에 임상시험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걸 보게 되면 그 CMC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임상시험 등록 현황과 관련해서
뭐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받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효능이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빅파마가 이제 진행하는 리서브션 과정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림을 알 수 있고, 근원적인 문제점이 여기는 제조와 관련되는 문제점도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렸음을 조금 이제 참조해 보면, 지금 뭐 진행되는 항서제약과 리보사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간이나 작년도 진행됐던 것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됐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뭐 5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두 번째 이제 CRA를 맞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들도 통상을 본다라고 하면 뭐 특별히 뭐 다른 진행은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발표 대비해서 그렇지 뭐 다른 빅파마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적인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아일리아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도 지금 CRL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보충 생물학적 허가 신청 관련되는, 이거는 뭐냐면 아일리아가 본래 이제 허가받은 약물이니까 이걸 이제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뭐 제형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앞에 S를 붙입니다. 예, 서플리먼트를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또 보시게 되면 CRL을 맞았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효능에 대한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뭐 동일하죠. 리보생과 감ner주마브 할 때 이제 CRL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빅파마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뭐 특별하게 이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시간이 걸리면 많이도 걸릴 수도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타임라인 관련되는 부분을 살피시면, 최대한 뭐 회사는 뭐 빨리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준비 과정이 이런 효능이나 약효에 문제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조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는 것들을 참조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흐름이죠. 홍콩에서는 한 1.93 정도에 빠졌는데 중국 상해 증시에서는 이제 0.76 정도 뭐 하락하고, 여전히 이제 단기 이평선 위에서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봉에서도 지금 6월 달에는 도치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 거래를 보게 되면 오늘 거래는 46,000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보유 잔고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어제도 좀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요 이제 6월 4일에 보시게 되면 요 6월 3일이 대선으로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6월 4일에 이제 갑자기 270만 주대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라고 하면 현물을 막 되게 매수했다든지 아니면 공매도의 어떤 상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될 만큼 거래량도 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뭔지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6월 4일. 그러니까 435만 주, 오히려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늘어나 있는 상태. 뭐 최근에 이제 뭐 매수를 강하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산상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을 오늘도 한 60만 주대로 훨씬 더 많이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매도에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대차거래가 또 새롭게 또 많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장은 이제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뭐 환율 영향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이제 주도주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이제 HLB 쪽에서는 거래가 없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의 이제 뭐 석 달 가까이 지금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는 66만 주대니까 100만 주 언더에서 진행했고, 그나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 프로그램도 좀 10만 주 들어오고, 기관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으로, 뭐 강한 매수세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장중에 53,600원 정도까지 오후에 올라갔고, 정규장에서는 53,000
200원에 맞췄죠. 그러니까 아침에 고점을 1시 넘어서 좀 돌파 이후에 강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차트성으로는 이제 좁아져 있는, 스키즈돼 있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고 20일 이평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20일 이평선 가격대가 53,800원, 그 다음에 파라볼릭자가 54,000원, 그러니까 55,000원만 넘어도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7,000원 넘어가면 55,000원 넘어가서 57,000원 넘어가면 이 좁아져 있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봉 한 번 정도만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의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쪽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 올라갔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2%, 리가캠 5%,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HLB 쪽은 거의 강보합 정도 흐름인데, 자, 거래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